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늑한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땅이 비옥하여 사람들이 큰 욕심 없이 순박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마을을 지켜주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과 들은 고운 옷을 갈아입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주었기에 이곳에서는 큰 다툼이나 험한 소리가 오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최부자 댁은 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최부자는 가난한 이웃에게 곳간을 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는 안살림을 알뜰히 꾸리면서도 주변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특히 최부자 댁의 며느리인 연화는 그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맑아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연화는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소리 없이 도맡아 처리하며 집안의 화목을 이끄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이 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기에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조차도 연화를 친누님이나 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연화가 시집 온 이후로 최부자 댁은 더욱 번창했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에 복이 깃든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어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최 부자가 먼 한양으로 장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왔는데, 그 중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낡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청동 거울이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 거뭇거뭇한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 본래의 빛깔만큼은 은은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장터의 한 노인이 이 거울은 주인을 알아보는 신비한 물건이라며 간곡히 권하기에 묘한 이끌림을 느껴 사게 되었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 부자가 조심스럽게 거울을 꺼내놓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거울의 테두리에는 알 수 없는 기이한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거울면은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집안의 나이든 하녀 하나는 거울을 보자마자 몸을 부르르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부엌에서 다른 하인들에게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거울 속에서 나를 쏘아보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 거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거울 앞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을 때 거울은 마치 맑은 가을 하늘을 담은 듯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거울이 풍기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한참이나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거울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로운 노인처럼 깊이 있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가 거울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하며 안방 마루 한쪽에 거울을 잘 모셔두라고 일렀습니다. 거울이 집에 온 첫날 밤, 집안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었는데도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마당을 지키던 개도 밤새 컹컹 짖어대어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거울이 놓인 안방 쪽에서 희미하고 푸른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런 소문들에 동요하지 않고 평소처럼 담담하게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낯선 물건이 들어와 집안의 기운이 잠시 흔들리는 것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매일 아침 마른 수건으로 거울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울은 더욱 맑은 빛을 띠었고 처음에 거뭇한 녹들도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습니다. 연화가 거울을 닦고 있을 때면 거울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처럼 깊은 눈빛을 띄었습니다. 연화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게 되었고 혹여나 자신도 모르게 품었을지 모를 작은 욕심이나 미움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최부자 댁에 신비한 거울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몇몇 이웃들이 거울을 구경하러 왔지만 그들은 거울 앞에 서자마자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어떤 이는 거울 속의 자신이 평소보다 훨씬 늙고 추해 보였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거울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옛 잘못들이 떠올라 마음이 괴로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거울이 사람의 숨겨진 이면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조심스럽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여전히 그 거울이 평온하고 맑은 친구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거울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항상 온화한 미소로 대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거울도 고요하게 보이는 법이지요. 이 거울은 그저 오래되었을 뿐 해를 끼칠 물건은 아닙니다. 연화는 두려워하는 하인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단단하고 맑은 태도 덕분에 집안의 동요는 크게 번지지 않고 잦아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은 점차 집안의 일부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 내외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놓았습니다. 거울이 있는 안방 마루는 연화가 잠시 쉬거나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창문 너머로 들어온 달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워 연화는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거울을 닦다가 우연히 거울 뒷면에 새겨진 희미한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진실된 마음만이 참모습을 마주하리라는 뜻을 담은 듯한 글귀였습니다. 연화는 그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이 거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지켜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거울이 집안에 들어온 데에는 분명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였고 최부자 댁의 따뜻한 아랫목은 이웃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화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한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최부자 댁은 늘 훈훈한 인정이 넘쳤습니다. 거울도 그런 집안의 풍경을 조용히 비추며 한동안 평화로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울이 온 후로 집안의 기운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느낀 건 아이러니하게도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늙은 삽살개였습니다. 녀석은 평소에는 순하기 그지없었지만 가끔씩 허공을 향해, 정확히는 안방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의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쓰다듬어주면 금세 꼬리를 흔들며 진정했지만 녀석의 불안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장독대에서 장을 퍼서 부엌으로 돌아오다가 낯선 까마귀 한 마리가 안방 지붕마루에 앉아 울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까마귀는 흉조로 여겨졌기에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마치 집안을 염탐하듯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거울이 있는 방향을 향해 몇 번 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남기고는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연화는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자는 가족들에게 조만간 먼 친척 한 분이 집에 머물러 오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잠시 의탁할 곳을 찾고 있다는 먼 친척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별다른 의구심 없이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방을 깨끗이 치워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화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고, 안방에 놓인 거울이 유난히 차가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안방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거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연화는 거울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곧 닥쳐올 파문을 예고하는 잔물결 같았습니다. 연화는 거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탈이 없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거울 속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거울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듯 잠시 부드러운 빛을 내뿜었다가 이내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낯선 행색의 여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유행이 지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눈매가 매섭고 입술이 얇아보는 이로 하여금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짐 보따리는 단출했지만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고 그녀가 곧장 최부자 댁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 댁 대문 앞에 다다른 여인은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녀는 표정을 바꾸고 가련한 얼굴을 꾸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먼 길을 찾아온 친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짐짓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연화가 나와 문을 열었을 때 두 여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문 밖에 서 있는 여인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인사하며 여인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눈은 연화가 아닌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안방 마루에 놓인 청동 거울에 닿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월선이라 불리었으며 최 부자와는 아주 먼 팔촌뻘 되는 친척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소문으로만 듣던 부자 친척 집에 빌부터 한몫 잡으려는 속셈을 품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거울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함과 동시에 강렬한 탐욕을 느꼈습니다. 저 거울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월선이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였습니다.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정의 화목은 이제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실을 비추는 저주받은, 아니 축복받은 거울이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최 부자 댁에 머물게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최 부자 내외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비위를 맞추었지만 하인들이나 연화가 없을 때는 본색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까다롭게 잔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음식 타박을 하거나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아랫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월선의 행동을 알면서도 집안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참고 넘겼지만 하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월선은 연화가 가진 안주인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시기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연화를 깎아내리는 말을 흘리거나 연화가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최 부자 내외의 환심을 사려 했었습니다. 어머님, 이 따뜻한 생강차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달인 것이랍니다. 연화 아씨는 바쁘신지 통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 제가 나섰지요. 월선은 시어머니께 차를 올리며 넌지시 연화를 험담했지만 최 부자의 아내는 그저 웃어 넘길 뿐 며느리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집안 곳곳에 귀한 물건들에 머물렀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안방 마루의 청동 거울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그 거울이 보통 물건이 아니며 값비싼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월선은 몰래 안방 마루로 숨어들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거울은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거울면을 만지려던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환영을 보고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는 월선의 지금 모습이 아닌 탐욕과 질투로 일그러진 추악한 노파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입가는 심술궂게 처져 있었으며 피부는 두꺼비 등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숨겨진 본성을 꿰뚫어보는 무서운 요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은 헬쑥해진 얼굴로 나타나 거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울, 아무래도 불길한 물건 같아요. 밤에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다니까요. 대개 저런 걸 두면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녀는 최 부자 내외 앞에서
일부러 몸서리를 치며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허허 웃으며 마음이 허약해서 그런 게지. 우리 연하는 매일 닦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자네가 유독 예민한가 보고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월서는 자신의 말이 먹혀들지 않자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연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아끼는 그릇을 일부러 깨뜨리고는 고양이가 한 짓이라며 시치미를 떼거나 중요한 심부름 내용을 잘못 전달하여 연하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하는 월선의 지심을 짐작하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하는 거울 앞에 앉아 마음을 다스리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거울을 보고 있으면 억울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하의 모습을 지켜보던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하녀 덕할멈이 어느 날 조용히 연하를 불렀습니다. 덕할멈은 최부자 댁에서 평생을 일해온 터라 집안 사정에 헌했고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아기씨, 저 월선이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욕심이 가득 차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덕할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덕할멈의 진심 어린 충고에 고마움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 저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큰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갈 곳 없는 친척이니 야박하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더 조심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덕할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마음이 너무 고와서 탈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독사는 품어준다고 해서 독을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저 거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세요. 거울이 저 여자를 밀어내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덕할멈의 말대로 월서는 거울 근처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울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거울이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비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신비한 힘을 이용해 연화를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월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댁 며느리가 밤마다 거울 앞에서 이상한 주문을 외운다더라. 그 거울 때문에 집안에 곧 큰 우환이 닥칠 거라더라 하는 식의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이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월선이 워낙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다닌 탓에 점차 몇몇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최 부자댁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헛소문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떳떳한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연하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최부자댁 곳간에서 귀한 곶감 한 접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하인들이 모두 불려나와 추궁을 당했습니다. 월서는 이때다 싶어 연화에게 의심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 연화 씨가 밤늦게 곶간 쪽에서 서성이는 걸 본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요. 월서는 말끝을 흐리며 교묘하게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하인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펄쩍 뛰었지만 최 부자 내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기에 최 부자는 며느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연아가 그럴 아이가 아니지. 필시 쥐나 너구리 같은 짐승이 물어간 것일 게다. 최 부자는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월선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훔친 곶감을 몰래 뒷산 바위 틈에 숨겨둔 뒤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월선은 끊임없이 연아와 하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소한 실수들을 부풀려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점점 지쳐갔지만 밤마다 거울 앞에서 마음을 다잡으며 버텼습니다. 거울은 그런 연화를 말없이 위로하듯 따스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연화가 거울 앞에 앉아 있으면 거울 속에 자신이 환하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여 그녀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연화는 마당에서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가 장독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월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장독 뒤에 숨기고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른 척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장독 뒤를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이 워낙 교활하게 흔적을 지운 탓이었습니다. 월선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연화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 연화가 정성껏 다린 약을 자신이 다린 것처럼 바꿔치기 하여 공을 가로채려 했고 최 부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자신이 만든 척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 변명하거나 다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언제나 진실만을 비추는 거울이 곁에 있었습니다. 덕 할멈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다 못해 다시 한번 연화에게 조언했습니다. 아기씨,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어르신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데 어찌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지요. 연화의 깊은 속내를 알기에 덕 할멈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고 속만 태웠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고 마을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긴 겨울밤, 월선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집안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문서가 들어있는 괴짝의 위치를 알아냈고 그것을 손에 넣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가족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월선은 조용히 최 부자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괴짝을 열고 집문서와 땅문서가 들어있는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욕망이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문서를 품에 안고 나오던 월선은 안방마루의 거울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거울이 번쩍하며 강렬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월선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시금 그녀의 추악한 내면이 비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썩어 문드러진 듯 검붉게 변해 있었고 눈에서는 시뻘건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월서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을 피해 도망쳤고 문서를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곳, 바로 그 저주받은 거울의 뒤편 틈새를 택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지. 설마 이 불길한 거울 뒤를 뒤져볼 생각은 아무도 못할 거야. 월서는 혼자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거울 뒤 나무벽 틈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일을 마친 그녀는 식은땀을 닦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부자가 아침에 일어나 문서를 확인하려다 없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 부자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고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연화는 시부모님을 위로하며 하인들을 시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게 했지만 문서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월서는 짐짓 놀란 척하며 슬그머니 연화를 의심하는 말을 또다시 흘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도둑이 든 걸까요? 아니면 혹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그녀의 시선은 교묘하게 연화를 향했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느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금은 범인을 찾는 것보다 충격받은 시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덕할멈은 월선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연화에게 귀띔했습니다. 아기씨, 어젯밤에 제가 잠결에 인기척을 들었는데 월선이가 안방 쪽에서 나오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범인일 거예요. 연화는 덕할멈의 말에 확신을 가졌지만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기에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할멈,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제가 반드시 밝혀낼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인하게 빛났습니다. 최 부자 대금 문서 도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안 곳곳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문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망연자실하여 식음을 전폐했고 안주인은 몸져 누워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도 서로를 의심하며 눈치를 보느라 일손이 잡히지 않았고 마을에도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 댁에 도둑이 들어 알거지가 되었다더라. 며느리가 재물을 탐내 빼돌렸다더라 하는 근거 없는 헛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월서는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더욱 활개쳤습니다. 그녀는 몸져 누운 안주인을 간호한다는 핑계로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연화의 접근을 교묘하게 차단했습니다. 어머님 안정이 필요하시니 아기씨는 부엌일이나 신경 쓰세요. 제가 곁을 지킬 테니까요. 월선의 말은 겉으로는 연화를 위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안주인과 연화를 떼어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연화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를 뿐 시어머니의 안정을 위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월서는 몰래 거울 뒤를 확인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의심하지 못할 거야. 이 집안은 이제 내 손안에 있어. 그녀는 탐욕의 눈이 멀어 거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거울은 밤마다 더욱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을 내뿜었지만 월서는 그것을 승리의 신호로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적당한 시기를 봐서 문서를 들고 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차지하는 것보다 문서를 돈으로 바꾸어 도망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화는 낮에는 집안일을 돌보고 밤에는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더 칼멈의 말을 되새기며 월선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월선이 유독 안방 마루 근처를 얼씬거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연화는 어느 날 밤 몰래 숨어서 월선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월선이 조심스럽게 안방마루로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거울 뒤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문서는 저곳에 있구나. 하지만 연화는 당장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월선이 발뺌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몸싸움이 벌어져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확실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월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울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 그래, 저 거울이 답을 줄지도 몰라. 다음 날 연화는 최 부자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온 가족과 하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 부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꾸나. 뭐라도 해야지. 이러다간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온 가족과 하인들이 안방마당에 모였습니다. 월선도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안방마루에 청동 거울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모두의 앞에 서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잃어버린 문서를 찾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 오래된 거울 또한 진실을 비춘다고 합니다. 연화의 말에 월선은 움찔하며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울은 여느 때보다 더욱 맑고 깊은 빛을 내고 있었는데 월선의 눈에는 그 빛이 마치 자신을 심판하려는 듯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씩 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결백을 하늘에 맹세합시다. 만약 죄를 지은 자가 거울 앞에 선다면 거울은 그 추악한 내면을 비추어 모두에게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월선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설마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건가?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최 부자가 먼저 나서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정화수의 손을 담가 씻고 거울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부디 우리 집안을 굽어 살펴주소서. 거울은 최 부자의 근심 어린 얼굴을 그대로 비추었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주인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비록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만은 깨끗하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려. 거울은 그녀의 초췌하지만 온화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어서 연화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으로 거울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거짓된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거울은 연하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환하게 비추었고 순간 거울 주변으로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하인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덕할멈을 비롯한 하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둘 거울 앞에 섰고 모두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거울은 그들의 순박하고 정직한 얼굴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월선은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 집안 식구나 다름없으니 예외일 수는 없네. 어서 와서 결백을 증명하게. 월선은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거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서 눈을 뜨고 거울을 보시지요. 연화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은 마지못해 실눈을 뜨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는 끔찍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괴물처럼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뱀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괴물이 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훔친 문서 보따리였습니다. 월선은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리 가란 말이야. 사람들은 월선의 갑작스러운 발작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거울 속의 환영을 보지 못했지만 월선의 반응만으로도 그녀에게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월선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우십니까? 거울이 당신의 어떤 모습을 비추었기에 이리 놀라시는 겁니까? 혹시 훔친 물건이라도 보셨습니까? 월선은 연화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난 안 훔쳤어. 저 거울이 이상한 거야. 나한테 귀신이 씌었어. 그녀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덕할멈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 여자가 밤마다 안방마루를 서성이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최 부자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란 말이냐. 월선이 자네. 정말 자네가 문서를 훔친 것인가. 사실대로 말하게 최 부자의 호통에 월선은 완전히 기가 꺾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발뺌만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형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저 앙큼한 며느리가 꾸민 짓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연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이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거울 뒤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연화의 손이 거울 뒤 틈새로 깊숙이 들어갔고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낯익은 비단 보따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집 문서와 땅 문서가 든 보따리였습니다. 아니, 저것이 왜 저기에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안주인도 부축을 받고 일어나 놀란 눈으로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서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연화는 차분하게 보따리를 최 부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 바로 진실을 비추는 거울 뒤에 이 죄의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문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월선을 향해 무서운 눈초리로 호통쳤습니다. 내 인연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네가 정녕 사람이더냐. 월선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돈에 눈이 멀어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이 소동을 듣고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담 너머로 마당 안의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여편네 같으니라고. 최 부자 댁 양반들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월선은 더욱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거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거울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을 밝혀낸 승리자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 거울 덕분에 집안의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가,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았구나. 내 지혜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조상님들께서 돌봐주신 덕분이지요. 그리고 이 거울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공을 조상님과 거울에게 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화에 대한 시부모님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하인들도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분과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달빛은 더욱 밝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월선을 관아에 넘기고 싶었으나 집안의 망신이 될까 염려하여 차마 그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월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너를 법대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한때나마 한 집안 식구로 지냈던 정을 생각해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마. 하지만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최 부자의 불호령에 월선은 감지덕지하며 연신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서는 허둥지둥 짐을 챙겨 그 길로 야밤도주하듯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올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의 굴레를 쓴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 그려. 월서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월선이 떠나고 나자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하인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연화는 흐트러진 집안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놀란 시부모님께 따뜻한 청심환을 달여올리고 밤새 곁을 지키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연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두 분은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이고 격려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갔으니 우리 다시 힘내서 잘 살아보세. 연화의 따뜻한 배려에 하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습니다. 덕 할멈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정말 장하십니다. 아기씨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연화는 덕 할멈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머물렀던 방은 소금을 뿌려 부정을 씻어내고 문풍지를 새로 발라 산뜻하게 단장했습니다. 마당의 낙엽을 쓸어내고 장독대를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이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인심이 워낙 후했던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제일처럼 나서서 도왔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집안의 우환을 떨쳐내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부자 어른, 큰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힘내십시오. 며느님 복이 많으셔서 집안이 금방 일어설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에 최 부자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최 부자는 연화를 사람들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며느리 연화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 지혜롭고 현명한 처신으로 위기에 빠진 집안을 구해냈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는가. 최 부자의 칭찬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박수로 연화를 칭찬하며 최 부자 댁에 참된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청동 거울은 안방 마루에서 조용히 이 풍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울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인들도 이제는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고 가끔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기도 했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지만 예전의 서늘한 기운 대신 온화하고 따스한 기운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잔치가 끝난 늦은 밤 홀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거울 속에는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켜줘. 거울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연하는 거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웠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양지 바른 곳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댁에도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안주인의 병세도 눈에 띄게 호전되어 이제는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바깥 출입을 시작했으며 집안일은 연화의 야무진 손끝에서 빈틈없이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더욱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닦아주고 향을 피워 거울 주변의 공기를 맑게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거울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거울 앞에서 마음을 다잡으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거울은 연화에게 있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이자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거울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오히려 고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들이 최 부자 댁을 찾아와 거울을 보여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돌아가곤 했습니다. 최 부자 댁의 청동 거울은 진실의 거울이라 불리며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도둑으로 몰렸다며 거울 앞에서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부자는 흔쾌히 허락했고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은 청년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그대로 비추었고 사람들은 그의 결백을 믿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청년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거울의 신비한 힘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거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참된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녀는 거울의 신비함을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부자 내외가 세상을 떠나고 연화가 집안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집안을 잘 이끌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거울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고우면서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거울도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더욱 고풍스러운 멋을 풍겼지만 그 맑고 투명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자손들에게도 거울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 가문의 보물이다. 하지만 값비싼 물건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르게 비추어주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항상 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닫고 진실되게 살아가거라. 자손들은 연화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거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최 부자 댁은 대대로 번창하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저녁, 연화는 안방 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 옆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청동 거울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 거울처럼 맑고 투명했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거울 속의 노년의 연화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를 얻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댁 안방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졌고 따뜻한 저녁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려냈습니다.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봄나물 무침이 소박하지만 풍성하게 상을 채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집안 가득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연화는 맛있게 밥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날에 진실을 비추는 신비한 거울이 있었단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거울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정직과 진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문단속을 했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안방 마루에 서서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은 고요한 달빛을 머금고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거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해요.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이 방 안을 아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깊은 산골 마을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연화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최부자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은 밤새도록 깨어 집안을 지켰고 그 거울의 보호 아래 가족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마음을 먹은 자에게는 벌을 주는 이 신비한 거울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깊은 산골 어딘가에는 그 마을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어느 오래된 기와집 안방마루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청동 거울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거울 앞에 설 기회가 생긴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혹시 아나요? 그 거울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맑고 고운 달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